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월요일입니다. 모두 명절 연휴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무쪼록 또 가족분들과 풍성하게 즐거운 우리 또 추석 연휴, 굉장히 또 황금 연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요.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 마시고요. 요즘에 뭐 또 의사들이 없다라고 하니까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음식도 조심해서 드셔주시고, 날씨가 아직은 많이 덥습니다. 그쵸? 저는 그 외갓집을 좀 왔는데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었어요. 저희 외갓집은 전라도, 전라도 중에서도 이제 전라남도, 이제 목포라는 곳인데, 우리 할머니께서 이렇게 아주 진수성찬, 아주 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제가 홍어는 삭힌 거를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손도 안 댔고, 나머지는 아주 그냥 끝장나게 한번 먹어줬던 그런 연휴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즐거운 명절 추석인데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과 또 에이플 회원님들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음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한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천천히 좀 시작해 볼게요. 요즘에 암호화폐를 또 활용해서 정말 사기 피해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링크 눌렀다가 뭐 앞불사 해가지고 뭐 추석 앞두고 이제 내일이면 추석인데 코인 사칭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요즘 구독자님들 몇몇 이제 전화 받아보니까 약간 이런 식이에요. 수법이 회원님 지금 20개 이더리움 안 받아가신 게 있는데 지금 제가 통장 내역을 확인하니까 20개 이더리움이 있는데 이걸 받으시려면 일단 한 10% 정도의 돈을 저희한테 입금을 해주시면 20개 이더리움을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수법을 써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로 뭐 말도 안 되는 거겠죠? 뭐 본인이 이더리움 사지도 않았는데 어디서 이더리움이 나오겠어요. 그쵸? 절대 뭐 링크 같은 거 오면 누르지 마시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쵸? 본인이 사지도 않았는데 누가 돈을 주겠다. 대신 10%뭐 500만 원 여기로 보내라. 그러면 정상적으로 뭐 바이낸스를 통해서 이더리움 20개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수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항상 우리 안전한 거래소에서 우리의 자산을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파심에 이런 기사 좀 가지고 왔어요. 다음 기사 봤을 때 암호화폐 전략가 이 제임스 피지노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비트코인 바닥을 이제 다졌다. 새로운 사상 최고가가 코앞에 있다. 점점 올라가는 스탠스가 우리 눈앞에 보여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인내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높은 수익률을 만끽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 센티멘트의 자료를 통해서도 이제 비트코인의 고래 축적이 마무리되고 있고 유동성 유출 등등 이제 상승 징후가 여러 가지 나오고 있으면서 상대 강도 지수라든지 온체인 지표를 미루어 보았을 때 역시나 고래들은 모으고 있고 개미들은 많이 시장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이제 슬슬 이 알트코인 시즌이 불어올 때가 점점 다가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비트코인 차트적 패턴을 봤을 때 올해 3월 달에 1억 원 정도 고점 찍어진 이후에 계속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3월 달에 꽤 높게 올라줬고 그 이후에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여기 보이실까요? 불장이 올 때마다 이제 10월 달부터 업토버가 나오면서 쭉쭉쭉 초록색 상승의 기운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이클 16년도와 17년도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이자 이제 올라가기 전 다지기가 점점 마무리됐다라는 것, 저 또한 병렬적으로 좀 언급을 드리고 싶네요. 우리가 조금 더 3개월, 6개월 정도만 시간을 들여주신다면 반드시 그 역사적 패턴 네 번째 반감기 사이클이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 올해 반감기 4월 20일 날 있었고요. 6에서 8개월 이후에 미국 대선 시기와 맞물리면서 큰 상승장이 올 수 있다는 것. 저는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같이 시간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천천히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도 조금씩 다시 순유입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굉장히 최근까지 안 좋았었는데 블랙록이 거대 매수를 하면서 조금씩 유입으로 전환되는 느낌이 보여지고 있네요. 굉장히 최근 기사죠.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리플 XRP 같은 경우도 진짜 추석 선물로 좀 올라주는 건가 싶다가도 지금 800원 아직 못 가면서 700원 중반대 후반대 조금 이제 지지부진한 흐름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대형 투자자와 트레이더들이 이제 XRP 앞으로 긍정적 이슈로 급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의 이런 기사 또한 나와지고 있네요. 최근에 이 XRP 같은 경우 그레이스케일에서 단일 종목 그 트러스트가 발표가 됐었죠.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텐셜이 좀 나왔었는데, 과연 다음 주자는 누가 될까요? 뭐 솔라나가 될 수도 있겠고 리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확실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을 놓고 본다면 리플과 솔라나 뭐 그 이외의 알트코인들 굉장히 많은 그 기관의 채택을 받은 시가총액 높은 코인들이 ETF라는 상품군 반드시 나올 것이다. 지금 현재 비트와 이더 정도가 미국 기준으로 현물 ETF가 승인이 됐죠. 다음 타자가 뭐 솔라나가 될지 리플이 될지는 100% 알진 못하겠지만, 저 또한 포트폴리오 중에 XR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좀 먼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리플이 먼저 되기에는 솔라나가 벌써 브라질에서 최초로 현물 ETF 발행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도 좀 솔라나가 먼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가 XRP보다는 시가총액이 좀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쩌면 뭐 솔라나가 먼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솔라나 ETF 승인되기 전에 일단은 이 선물 시장 먼저 좀 승인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관점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 선물 시장을 미루어 본다면 XRP의 경우에는 이 비트노미얼이라는 한 파생 상품 기구에서 리플 XRP에 대한 선물 상품을 출시할 것이다. 최근 8월 달에 이런 기사가 나왔었죠. 미국에서 반드시 이 XRP ETF 또한 도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미루어 볼 수 있는 한 움직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트노미얼 공식 문서를 보더라도 이 리플의 선물 상품 XUS라고 하는 티커가 게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또 솔라나보다 XRP가 먼저 현물 ETF가 승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가능성은 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비트노미얼 같은 경우는 2014년에 설립이 됐고요. 꽤 역사가 깊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굉장히 우리가 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이 CFTC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것, 굉장히 빠르게 이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라이선스 전체를 부여받은 최초의 암호화폐 기반 거래소가 됐다. 이 전주 뒷배를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 기득권의 집합체죠. 나스닥과 마스터카드가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는 유대계 자본이 깊숙이 빼어들어간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투자를 단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규제에 대한 명확성을 가지고 있었던 한 거래소가 또 비트노미얼이구나. 여기 나오는 RRE 벤처라든지 코인베이스 벤처스 모두 이들과 뿌리가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이 비트노미얼에서 취급하고 있는 제품군을 봤을 때 비트코인에 대한 상품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비트코인 미국 달러 옵션 있고요. 달러 선물 거래, 대시 선물, 뭐 페타이시 선물이라고 해가지고 역시나 그 기득권 세력들이 비트코인을 활용하면서 수수료를 먹기 위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이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XRP 또한 비트노미얼에서 출시가 된다라는 것, 굉장히 또 긍정적으로 보면서 어쩌면 솔라나보다 더 먼저 현물 ETF가 승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 수는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 2025년도가 조금 더 적합한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브락뱅크가 나오면서 5개 신규 송금 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어떤 5개의 나라와 연결되는지 봤더니 말레이시아, UK, 영국이겠죠? 그리고 오만도 보이고 또 말레이시아라고 하면서 이렇게 5개의 송금 거래소와 제휴를 맺으면서 이 브락뱅크라는 곳이 뿌리를 확장하고 있는 이 기사가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브락뱅크 은행을 보니까 2001년에 설립된 방글라데시의 사립상업은행이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보니까 사업 영역이 굉장히 포괄적이더라고요. 이 은행은 전국에 187개 이상의 지점이 있고 또 457개가 넘게 이 중소기업 단위의 사무실도 있고요. 330개 정도의 ATM 기기도 있고 10개의 CDM 기기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송금 업체이자 은행이구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역시나 그들이 5곳과 제휴를 하면서 이 브락뱅크가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지 봤더니만 이미 리플과 과거부터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가 최근에 올렸던 영상에 이 비캐시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적이 있었죠. 그들의 뒷배에는 손정희가 이끌고 있는 소프트뱅크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그 빌 게이츠의 자금이 들어가 있었고 알리페이 더 나아가 엔트 파이낸셜의 자금까지 연결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과거에 리플과 손 놓은 머니그램이 빅캐시와 또 손을 잡고 있었다. 하지만 이 빅캐시가 역시나 리플 네트워크를 탑재하고 있었는데 이 빅캐시라고 하는 모바일 금융 서비스 업체가 이 브락뱅크의 자회사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미루어 본다면 브락뱅크 빅캐시를 통해서 리플과 연결되어 있고 그 뒤에 쩐주로는 역시나 전 세계를 움켜쥐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자금, 알리페이, 엔트 파이낸셜의 자금, 그리고 빌 게이츠, 빌 앤 멜린다 게이츠의 자금이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 이는 또 모잘루프 재단과도 연결되죠. 이로 인해서 이 브락뱅크와 빅캐시를 통해 이 방글라데시는 이미 리플사가 점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 리플랩스가 아프리카에 진출했다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35개 이 아프리카 국가의 암호화폐를 활용한 실시간 결제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어떤 회사가 언급되는지 잠깐 보니까 이 XRP 토큰을 만든 리플랩스라고 하면서 이 MFS 아프리카와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2018년에 출시된 리플의 ODL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35개국의 실시간 암호화폐 결제를 용이하게 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 MFS 아프리카를 우리가 조금 더 파보게 된다면 이 아프리카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이 오나프리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나프리크라고 하는 것이 MFS 아프리카에서 새롭게 리브랜딩이 됐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리플사는 이 오나프리크와 협력하면서 이 아프리카 지역을 모두 다 섭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리플사는 이 오나프리크와 협력하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송금 파이프라인을 이미 구축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기 나오죠. 리플과 선도적인 결제 핀테크 기업 이 오나프리크, 이전의 구 MFS 아프리카는 걸프협력위원회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를 포함한 아프리카와 몇몇 새로운 시장 간의 디지털 자산 기반 국경 간 결제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ODL 플랫폼을 활성화시키고 있었다라는 거. 이 오나프리크의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게 되면 이 아프리카를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 연결한다라고 하면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영국 시장, 걸프 협력기구, 더 나아가 호주까지도 뿌리가 확장돼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추석 연휴니까 이번엔 또 한국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리플은 과거부터 한국에서도 역시나 송금 서비스 개선을 위해 3건의 신규 거래를 체결했다라고 하면서 3가지의 회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센트비, 그리고 한패스, 와이어밸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회사들을 천천히 들어가면서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센트비 같은 경우는 리플의 고객 사례 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은 이 센트비가 한국 내 이주 노동자들에게 더 빠르고 저렴하고 편리한 송금을 할 수 있도록 제공자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센트비는요, 한국과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융 서비스 회사고 이미 리플과 고객 사례 연구로서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다.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다음으로 이 한패스 같은 경우 2018년서부터 시작된 모바일 해외 송금 서비스를 출시한 회사구나. 이 한패스가 어디랑 같이 가는지 보니까 테라페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레이시아 기반의 한 송금 회사죠. 동아시아 지역의 넘버1 회사라고 볼 수도 있는 트레잉글로, 그리고 튠주 역시 리플과 손잡고 있고요. 아이레밋 역시 리플의 파트너사로 나와 있죠. 아까 빅캐시로 언급드렸던 머니그램이라든지 알리페이 역시 연결되어 있으면서 디머니, 유니온페이, 그리고 전 세계 넘버1 자금이체 기업인 웨스턴 유니온 또한 이미 리플 XRP를 활용하면서 송금 시장을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테라페이도 잠깐 좀 보게 가게 되면 이미 75억 개의 은행 계좌, 60억 개의 카드, 24억 개의 디지털 지갑을 통한 글로벌 결제를 지원하는 거대 자금이체 기업으로서 뿌리를 봤더니 인도에 본사를 둔 모바일 솔루션 업체인 이 콤비바가 육성한 하나의 자회사라고 나오고 있고요. 역시나 이 테라페이 역시 과거부터 리플의 파트너사로서 계속적으로 인도뿐만 아니라 이 핀터랑 라이선스를 통해서 인도에서 캐나다로의 송금까지 이미 흐름을 확대시키고 있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와이어밸리 역시 국경 없는 혁신을 만든다라고 나오고 있으면서 어떤 회사들과 함께 가오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갈까요? 전 세계 50여 파트너와 금융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여기는 싱가포르의 최대 금권이죠. DBS도 나오고 있고요. 한패스에서 나왔던 튠주라든지 여기 한국투자증권도 나오고 있네요. 비자사, 알리페이 역시 한국 기업답게
금융 결제원도 나오고 있고요. 삼성증권이라든지 리플과 이미 손을 잡고 있는 커런시 클라우드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머니그램 다시 나오면서 신세계 페이죠. 쓱페이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네요. 역시나 리플사는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방글라데시뿐만 아니라 한국의 송금 서비스 업체 센트비, 한패스, 와이어밸리와도 손 잡으면서 과거부터 국경 간 결제에 XRP를 활용하는 ODL 플랫폼을 이미 확장해 놓고 있었다라는 거. 여기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를 봐서도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비, 한패스, 그리고 와이어밸리 등 리플렛을 활용해 한국 시장의 송금을 그들이 이미 점령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진가가 드러날 시기, 연준 페드에서 리플 XRP를 인정해주는 시기를 시간을 들이면서 기다리는 것이겠죠? 아무리 항소 이슈로 흔들어 댄다 한들 내년 3월 11일 기점으로 이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완전히 받아들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리플사는 아프리카 지역을 필두로 한 메나 지역뿐만 아니라 아랍 지역, 이는 또 분화로 연결이 되죠. 오늘 언급드렸던 브락뱅크와 비캐시를 통해 방글라데시, 더 나아가 온아프리크를 통해서 호주 지역이라든지 영국, 걸프 지역을 이미 섭렵했고요. 우리나라 또한 센트비, 한패스, 와이어밸리를 통해 확장성을 무한히 연결시켜 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BIS의 공식 홈페이지의 문서를 보더라도 여기 UK 파이낸스, 일본의 은행 연합이라든지 유럽을 대표하는 유로피안 페이먼트 인스티튜션 페더레이션도 보이고요. 아프리카 지역을 대표하는 아프리카 넌다라든지 브라질의 최대 핀테크 업체죠. 누뱅크, 유럽 시장과 연결되는 YG 또한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웰스파고,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리아, 그뿐만 아니라 독일의 최대 금융 도이체방크, 그리고 호주의 최대 상업은행도 나오고 있고요.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중앙은행 나오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브릭스의 대표 국가 중국을 위시한 대표 페이먼트망이죠. 이 CIPS 또한 들어오면서 아랍 지역을 대표하는 분화, 스위프트의 외환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이 Continuous Linked Settlement CLS 뱅크도 나오고 있죠. 이 푸날리티 인터내셔널 또한 굉장히 중요한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마스터카드뿐만 아니라 여기 페이넷 말레이시아 이미 트랭글로로 리플사가 점령을 완료했으며 페이먼트 캐나다 시장, 그리고 영국을 기반으로 한 RTGS 글로벌 이미 리플과 스위프트가 공존한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의 청산소 또한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들이 이 국경 간 결제 판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이 ISO 2002를 천천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타임라인은 내년 11월 22일입니다. 천천히 시간을 들이면서 리플 빅뱅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기는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추석 연휴 모두 건강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